예,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인문 환경,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과 오늘날 발달한 다양한 산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구 발달, 도시 발달과 산업 발달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산업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산업에는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에서 제품을 직접 얻는 산업, 이런 거를 우리는 1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산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제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합니다. 이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통신사업이라든지 판매 또는 의료, 관광 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3차 산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러는데 4차 산업은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제 가상세계, 즉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의 경계가 무너져 가면서 일어나는 산업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뤘어요. 사실은 농업 외에는 산업이라고 할 만한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고, 특히나 1960년대 전까지는 한국 전쟁을 치른 직후라서 더더욱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생활에서 필요한 옷, 신발, 뭐 가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업을 발달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공업이라는 뜻인데 뭐 거창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옷, 뭐 신발, 가발 이런 걸 만드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해요. 이런 산업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은 더욱 발전해서 이제 철강, 배, 자동차와 같은 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업을 조금 더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공업, 중공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중공업들은 원료를 수입하고 완성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유리한 남동 해안 지역, 남동 해안 지역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니? 항구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오늘날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더욱 다양해졌고요. 우주 산업이나 로봇 산업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 크게 발달했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림, 어업, 광업 등의 1차 산업은 1960년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산업의 비중이 1960년대 거의 60% 가까이 되다가 2020년도에는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산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1960년대 겨우 10%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에는 약 2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도, 전기, 통신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은 1960년대 31%에서 꾸준하게 올라와서 오늘날에는 무려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는데요. 자,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곳의 1970년대 모습입니다. 사진이 조금 오래된 사진이라 빛 바래긴 했지만 이 구로공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구로구와 금천구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경공업, 섬유, 의류, 신발 이런 경공업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1세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 환경을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6학년 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청년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 수출 1세대 전진기지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첨단 산업과 반도체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자, 같은 지역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재조성되어 첨단 IT 산업과 벤처 산업의 중심 단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였는데요. 서울은 많은 인구와 회사가 밀집되어 있어 금융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달했고요. 서울에서 인접한 도시인 성남 판교는 게임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관련 시설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대전은 정부 행정기관이 다수 모여 있게 되면서 기업, 연구소, 대학교가 협력하여 첨단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부품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 동해는 풍부한 석회석 자원을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이 발달했고요. 대구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섬유 산업이 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패션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부터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산은 항구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을 수송, 운반, 보관하는 물류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제주도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발달하는 산업의 종류가 다른 이유는 지역마다 자연환경도 다르고 인문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 70쪽의 지도에 우리 다시 활동자료 7을 꺼내 볼게요. 먼저 인구분포 지도를 우리나라 주요 국가 산업단지와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이 발달한 곳의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당연하죠. 산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산업과 도시와 인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역시 도시분포 지도와 겹쳐도 산업단지와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산업발달, 인구밀도, 도시발달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달의 모습을 정리하면요. 60년대 이전 농업중심, 60년대 이후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점점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졌고요.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 오늘날엔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발달하는 산업의 종류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산업이 발달한 지역엔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문환경의 네 번째 시간 교통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